만약 전 세계의 국경이 싹 사라지고 모든 철도가 하나로 연결된다면 여러분은 어디를 가고 싶으신가요? 우리나라 부산에서 영국 런던까지 거리는 약 14,057km. 하나로 연결된 철로를 따라 KTX가 쉬지 않고 달린다고 가정했을 때의 시간은 약 47시간.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까지 이틀이면 갈 수 있다니 KTX의 빠른 속도가 실감이 나시나요? 우리 일상과 너무 가까워 실감이 잘 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KTX는 세계에서 5번째로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2004년 4월 1일 첫 운행을 시작하면서 세계에서 5번째로 고속열차 운행을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고속열차 산업은 세계적인 수준이죠. 그렇다면 KTX는 어떻게 빠르고 안전하게 달릴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선로에 있습니다. 먼저 무거운 고속열차의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탄탄한 선로가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고속철도 선로에는 특수공법으로 시공된 침목이 사용됩니다. 이걸 바로 PC 침목이라고 하는데요. PC 침목은 철선을 내장한 콘크리트 침목으로 목재보다 내구성이나 내식성이 훨씬 뛰어나고 인장력에 약한 일반 콘크리트의 약점을 보완해 레일의 좌우 궤관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단단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다른 비밀은 바로 레일에 있는데요. 혹시 KTX를 탔을 때 덜컹거림을 느껴본 적 아마 없을 겁니다. 일반 철도의 경우 25m의 짧은 레일로 연결돼 연결 지점에 틈이 생기면서 열차를 타고 있을 때 덜컹거림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 고속철도의 레일은 이 빈틈이 없기 때문에 열차가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덜컹거리지 않고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긴 레일을 어떻게 빈틈없이 설치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하게도 고속철도의 레일 또한 처음부터 하나의 레일은 아니었습니다. 고속철도의 레일은 특수 제작한 300m의 장대 레일을 사용합니다. 이 장대 레일을 선로에 설치하고 특수 용접을 통해 하나의 레일로 탄생하게 되죠. 앞으로 지구 반대편까지 이 레일을 설치하는 날이 과연 올 수 있을까요? 고속철도는 아니지만 실제로 열차를 타고 서울에서 베를린까지 횡단했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때는 1936년 일제강점기 뜨거운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6월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8월에 개최될 베를린 올림픽으로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죠. 그리고 경성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성원을 받으며 한 젊은 청년이 열차에 몸을 싣습니다. 그는 바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마라톤 영웅 손기정 선수. 당시 베를린 올림픽 출전을 위해 6월 4일 열차에 탑승했는데 시니주와 하얼빈을 거쳐 소련 치타에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탑승해 베를린까지 장장 14,000km가량의 거리를 횡단했습니다. 이때 걸린 시간은 장장 보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죠. 보름간 열차에만 있었다고 생각하니 굉장히 답답했을 것만 같네요. 만약 손기정 선수가 지금의 KTX로 여정을 떠났다면 오랜 시간 고생하지 않고 더욱 편안한 여정이 됐을 텐데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쩜 미래에도 현재 KTX를 이용하는 우리의 모습이 힘들어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요? 그리 멀지 않은 이야기일 겁니다. 곧 훨씬 더 빨리 달리는 고속열차의 시대가 올 테니까요. 이미 우리나라는 고속철도 수요가 꾸준히 높아져왔고 고속열차 운행이 늘면서 선로의 용량이 부족해졌죠. 이러면 KTX가 아무리 빨라도 무용지물, 특히 경부고속선 KTX와 수서고속선 SRT가 합류하면서 한 특정 구간으로 열차가 모이게 되는 심각한 정체 구간이 생겼는데요. 이 특정 구간, 바로 평택 5송 구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운행하는 고속열차들은 각기 다른 출발역에서 서로 다른 목적지로 향하지만 평택 5송 구간에서 경로가 겹치게 되는데요. 아무리 빠른 고속열차라도 선로가 하나뿐이라면 다른 열차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죠. 심지어 열차가 매진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많은 열차를 운행한다면 더욱 밀리기만 할 뿐 제대로 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인 선로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로를 추가로 건설하는 계획이 바로 평택 5송 고속철도 2복선화. 평택 5송 구간에 총 2개의 선로를 추가해 더욱 많은 열차가 운행되도록 길을 확보하는 사업이죠. 특히 이번 사업은 국내 최대 규모의 지하 고속철도 건설 사업으로 평택과 5송 구간 지하에 약 47km 길이의 지하 고속철도를 신설해 현재의 선로 용량인 190회보다 약 2배수 많은 380회의 선로 용량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길이의 터널을 대체 어떻게 안전하게 뚫을 수 있을까요? 그 비법은 바로 쉴드 TBM 공법에 있습니다.
쉴드 TBM 공법은 쉽게 말해 거대한 두더지 기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머리 부분인 커터가 회전하며 마치 두더지가 땅을 파듯 안반을 깎아 앞으로 나아가죠. 그렇게 깎인 안반 부스러기는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밖으로 배출되고 그렇게 터널을 뚫는 동시에 벽면을 채워나가는 세그먼트 공법이 진행됩니다. 세그먼트 공법이란 지상 혹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된 벽체를 전용 대차를 통해 터널 내부로 이동시켜 가설 장비로 재조립하는 공법입니다. 그렇게 터널로 옮겨진 분절된 벽체, 즉 세그먼트를 TBM이 정확하고 안전하게 터널의 벽을 부착해 나갑니다. 그렇게 쉴드 TBM 공법과 세그먼트 공법을 통해 튼튼하고 안전한 터널이 구축되죠. 이 과정을 거쳐 튼튼하고 안전한 선로가 놓이게 되면 지금보다 빠른 속도의 고속열차가 운행될 예정인데요. 한층 수준 높아지는 우리나라의 철도 기술력. 지난 6월에는 국제철도협력기구 회의가 부산에서 열리기도 했는데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철도가 현실화되는 날이 머지않을 것이라 기대해봅니다.